이번 시간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 중에서 액체를 살펴볼 건데요. 앞 시간에는 이제 기체를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31페이지 보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는데 기체에서는 이거를 지금 다루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기체 분자는 분자 사이에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다룰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제 기체들은 이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조금은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많아졌냐면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그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이 기체 분자끼리 붙어서 액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액체부터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다뤄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체나 고체일 때 이 분자 사이에 서로 붙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분자 내의 공유 결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약해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공유 결합이 훨씬 세고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작아요. 지금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데 이 수증기를 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920kJ였다면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40.7이다. 자, 지금 이 920kJ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공유 결합을 끊는 거예요. 공유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라면 여기 40.7에 해당하는 것은 물 분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 분자를 떨어뜨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 물 분자는 H2O죠. H2O. 요 물 분자가 있으면 그 옆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이렇게 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사이에 서로 이렇게 서로 조금은 붙어 있어요. 이럴 때 여기 있는 이 공유 결합을 끊는 데는 920kJ이 든다면 여기 물 분자와 물 분자 요거를 떨어뜨리는 데는 40.7kJ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인 이 분자와 이 분자의 사이의 상호작용에 비해서 분자 내 공유결합, 요 공유결합 단단하게 붙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오늘은 약하지만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로 쌍극자 힘, 두 번째로 분산력, 세 번째로 수소결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쌍극자 힘입니다. 쌍극자 힘이라는 것은 요거예요. 극성 분자 사이에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한다. 자, 극성 분자는 그 분자 안에 부분적인 플러스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분자가 극성 분자죠. 이거 화학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분자와 이 분자는 그 안에 델타 플러스 양과 델타 마이너스 음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 붙어 있어요. 요 힘을 쌍극자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쌍극자 힘은 이 쌍극자 힘이 클수록 대체로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쌍극자 힘뿐만 아니고 분자 사이의 힘이 커질수록 끓는 점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게 분자고 요게 분자라고 칩시다. 자, 이 분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액체예요. 자, 근데 분자가 떨어져 있어. 다 떨어져 있어. 그럼 기체예요.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데서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돼? 온도를 높여야 되겠죠. 온도를 높이면 뚝 떨어져요. 그때 떨어지는 온도가 뭐예요? 끓는 점이 되는 거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 온도가 끓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자 사이에 힘이 세다. 그러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 온도를 아주 높여야 되겠죠. 아주 높여야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사이에 힘이 세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분자 사이에 힘이 약하면 조금만 온도 높여도 뚝 떨어져요. 분자 사이에 힘이 약하면 끓는 점은 낮다. 그래서 분자 사이에 힘이 크면 끓는 점이 높다. 쌍극자 쌍극자 힘도 분자 사이의 힘이니까 쌍극자 쌍극자 힘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산력 보겠습니다. 자, 분산력은 이 헬륨, 네온 이런 애들은 비활성 기체니까 무극성 분자예요. 1원자 분자다 보니까 뭐 극성을 나타낼 게 없어. 그냥 원자 하나로만 돼 있으니까 동그랗게 생겼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쌍극자 쌍극자 힘이 없는 거예요. 쌍극자 쌍극자 힘이 없어. 붙을 만한 힘이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은 안 붙느냐? 헬륨이나 네온도 액체를 만들 수 있어요. 액체를 만든다는 건 얘네들이 붙어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붙어 있겠느냐를 연구를 해보니까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분산력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힘이냐면, 자, 이게 헬륨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안에 이제 전자가 있긴 있는데, 이 전자들이 어느 순간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몰렸어. 그럼 그 부분이 약간 마이너스를 띠게 돼. 그럼 반대편은 플러스를 띠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플러스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이 분자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던 움직인 전자들이 플러스 있으니까 이쪽으로 몰려오겠죠. 얘도 이쪽도 전자들이 몰려왔어. 그러면 이쪽에 전자가 몰려감으로 해서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쪽이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또 잡아 당기겠죠?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힘을 분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분산력은 실제로는 처음에는 이제 무극성 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분산력을 들여왔는데,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극성 분자뿐만 아니라 극성 분자에도 작용한다. 모든 분자에 분산력이 작용한다. 뭐가 있으면 되냐면 전자만 있으면 됩니다. 전자. 자, 그래서 전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 분산력이 커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전자가 많아지냐? 양성자가 많아지면은 전자도 많겠죠? 이 분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양성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체적으로 분자량도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산력의 크기는 대체로 분자량에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에 예로 보면 지금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있는데, 얘네들은 이거 분자량 누가 큰지 알고 있죠? 여기 지금 표시가 이미 돼 있지만,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인데, 얘네들은 이쪽으로 족 번호는 같지만 주기가 커질수록 분자량이 커지죠. 분자량이 커지니까 분산력이 증가합니다. 분산력이 증가할수록 분자 간의 힘이 커지니까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아이오딘은 상태가 뭐예요? 고체입니다. 브로민은 액체고요. 염소랑 플로린은 기체입니다.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분산력의 크기는 분자량에 비례한다는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소결합입니다. 자, 수소결합은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수소결합이 있냐? 수소결합이 있는 분자를 한번 살펴보면 플로린화수소, 물, 암모니아. 자, 얘네들은 수소가 공통적으로 다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로린, 산소, 질소. 얘네들이 있어요. 플로린, 산소, 질소는 어떤 애들이냐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들. 대표적인 세 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플로린, 산소, 질소. 얘네들이 전기 음성도가 커요. 전기 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얘네들이 수소랑 결합을 했을 때 공유전자쌍을 많이 끌어오게 됩니다. 공유전자쌍을 많이 끌어오다 보면 수소는 전자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플러스가 아주 커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정전기적 인력에서 플러스 정도가 커지게 되면 옆에 있는 거랑 더 잘 붙게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수소결합입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조금만 다시 설명을 해보면, 자, 이 분자에 플로린 또는 산소 또는 질소가 있는데 얘가 수소랑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아직 수소 결합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이웃한 분자에 또 플로린이나 산소나 질소가 있다면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거를 점점점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분자 사이의 힘 중에서는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래서 분자 사이의 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결합이라는 표현을 썼을 만큼 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유결합보다 더 센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여기에 플로린화 수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플로린화 수소를 보게 되면 여기, 자, 이게 지금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게 플로린이에요. 플로린과 수소가 공유결합하고 있죠. 그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이 수소가 이웃한 분자의 플로린과 서로 수소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플로린, 수소, 플로린, 요 상태가 지금 요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옆에는 이제 물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물이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은 산소가 있고 산소가 수소랑 공유결합하고 있죠. 이웃 한 분자에 또 산소가 있어요. 그러면 산소, 수소, 산소. 여기서 보면 산소, 수소, 산소.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죠. 이런 경우에 수소결합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그래프가 한 가지 나옵니다. 요 그래프를 보면 여기 HF, HCl, HBr, HI를 봅시다. 자, HF, HCl, HBr, HI로 갈수록 H에다가 할로젠이 붙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큰 게 붙었으니까 분자량이 어떻게 돼요? 분자량이 커지죠. 분자량이 커지면 아까 어떤 힘이 세졌나요? 분산력이 세졌죠. 분산력이 커져요. 분산력이 커지면 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진 거니까 끓는 점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게 점점 끓는 점이 점점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다 작아야 되는데 이게 툭 튀어 올라와 있죠. 얘는 왜 이렇게 세냐? 끓는 점이 높냐? 분자 사이 인력이 강하냐? 바로 수소결합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수소결합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물도 그렇고 아까 예시 나왔었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수소결합이 존재하는 암모니아, 물, 플로린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작아도
분자량이 작아도 라는 얘기는 분산력이 작아도 끓는 점이 높다. 그 이유는 뭐다? 수소 결합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우리 주변에 제일 흔한 물질이죠. 제일 흔하지만 화학적으로 봤을 때 물은 굉장히 특이한 물질이에요. 어떻게 특이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걸 만약에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아메리카노를 받았는데 얼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죠? 얼음이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는 얘기, 이게 얼음이고 이게 물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다는 것은 밀도가 작다는 거죠. 밀도는 얼음이 물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똑같이 1g이었다면 1g의 부피를 비교해 본다면 얼음과 물은 자,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하는 거죠. 질량이 같다면. 그러니까 얼음의 부피가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더 크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죠. 물을 얼리면 어떻게 되나요? 부피가 커지죠. 물을 얼리게 되면 부피가 커진다. 요구르트 병이 있어요. 예, 잘 그리고 싶은데. 잘 그리고 싶은데 별로 못 그렸네. 자, 요구르트 병이 있는데 요거를 얼렸어요. 얼리면 어떻게 됩니까? 꼭지가 뽕 올라가고 밑에도 뿅 이렇게 되면서 뒤뚱뒤뚱해진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요구르트 병을 얼리게 되면 그 안에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아주 우리 쉽게 만날 수 있죠. 물이 얼음으로 변하게 되면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밀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물질인 경우에는 물이 아주 특이하다고 했죠. 대부분의 물질은 얼음이 더 밀도가 커요. 얼음이 아니에요. 고체일 때가 밀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고체일 때는 분자 사이가 더 가까워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아주 딱 붙어 있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요런 경우, 지금 아세트산인 경우가 나와 있는데 밀도를 비교해 보면 액체보다 고체가 더 커서 고체가 더 깔아앉아요. 이게 대부분 물질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이 아주 특이하게 올라가 있는 거죠. 얼음이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보다 더 밀도가 작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요렇게 되기 때문에 얼음이 되면 이 사이에 이게 육각형 형태의 어떤 구조를 만들면서 빈 공간을 만들어요. 빈 공간을 만들면서 얼음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이런 독특한 육각형 모양이 되면서 육각형 고리 안쪽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부피가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얼음이 물 위에 뜨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여러분들 그 페트병
1.5리터 페트병에 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1.5리터 페트병 예, 물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 이게 대략적으로 몇 킬로그램이에요? 1.5kg이다 라고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알아두세요. 페트병 하나의 질량은 1.5kg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1리터는 1kg이죠. 뭐가? 물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ml는 1g이다. 뭐가? 물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물 1g은 1ml다. 1ml당 1g이다. 바로 물의 밀도가 1g/ml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이게 언제 그러냐? 물의 밀도가 온도에 따라 바뀐단 말이죠. 근데 언제 이러냐면 바로 4도씨일 때 그렇습니다. 4도씨 물인 경우에 물의 밀도가 1이고요. 4도씨가 아니면 1이 안 나와요. 1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온도가 4도씨일 때 요때에, 아이고, 선이 똑바로 안 꺼졌는데, 요때에 물의 밀도가 1입니다. 1. 물의 밀도가 1. 그러면 나머지 다른 온도의 물일 때나 얼음일 때는 이 1이 안 나와요. 밀도가 1이 안 나와요.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뒤집었어요. Y축을 물 1g의 부피로 바꿔버리면 얘는 밑으로 얘는 위로 이렇게 탁 뒤집으면 이 모양이 지금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4도씨일 때 부피가 가장 작다. 요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얼음이 되면 부피가 확 커집니다. 지금 확 커졌죠. 얼마나 이만큼 많이 커진 거예요. 지금 물결 표시 보이죠? 꽤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호수에 물고기가 얼어 죽지 않는 까닭은 뭐 때문이냐? 물의 밀도랑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려 했는데, 자, 호수가 있어요. 호수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찬바람이 싱 불었어요. 자, 그럼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 얼음이 생겼어. 자, 얼음이 생겼는데 얘가 만약에 물보다 밀도가 크다면 깔아앉겠죠. 그쵸? 깔아앉을 거예요. 그러면 깔아앉고, 그럼 여기 또 찬바람 쌩 또 깔아앉고 점점 깔아앉으면은 밑에 얼음으로 가득 차고 물고기는 파닥파닥 바깥에서 이제 얼어 죽겠죠. 근데 실제로 요렇게 깔아앉지 않고 표면이 다 얼어버려요. 표면이 얼음으로 다 얼게 되면 내부는 갇히게 되겠죠. 여기에는 4도씨 물이 밀도가 제일 크니까 여기에 4도씨 물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얼어 죽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생태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이 물의 밀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열 용량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열 용량은 열을 얼마나 품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용량. 열을 얼마나 품고 있을 수 있느냐. 자,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자, 여기 물컵이 있고요. 물컵에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조에 물이 있어요. 얘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 얘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 비교해본다면 어떤 게 더 커요? 훨씬 커죠. 얘 1도씨 올리려면 한참 데워야 되겠죠. 얘는 조금만 데워도
1도씨 금방 올라가죠. 얘 데우는데 엄청 어려워요. 그럼 이 두 개의 열 용량 비교해 본다면 얘의 열 용량이 큰 거예요. 열을 얼마나 많이 아까 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죠. 열 용량이 크다. 얘가 크다. 그러면은 물질을 비교할 수는 없죠. 똑같이 물을 썼으니까. 얘 열 용량과 얘 열 용량 비교한다고 해서 이 물질과 이 물질이 같냐 다르냐 뭐 이런 걸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1g으로 비교하는 거야.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뭐냐면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비열. 자, 열 용량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얘 단위는 열 에너지의 단위는 뭐예요? 줄이죠, 줄. 그 다음에 1도씨, 1도씨 올리는데 몇 줄이었다. 그럼 2도씨 올리면은 2배만큼 들죠? 그러니까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 에너지를 도씨로 나눠주면 되겠죠. 단위가 줄 퍼 도씨가 돼요. 열 용량의 단위는. 그럼 비열의 단위는 뭐냐? 얘 단위는 여기에다가 1g에 해당되는 값만큼만 해야 되니까 뭐 질량이 크든 작든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또 질량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줄 퍼 그램 도씨가 됩니다. 열 용량의 단위는 줄 퍼 그램 도씨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의 경우에는 이 비열 자체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커요. 비열이 큰 편입니다. 비열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뜻이에요. 비열이 크면은 그만큼 열을 많이 품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그래서 얘를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열을 많이 가해야 돼. 열을 많이 가해야 온도가 조금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한테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우리 몸 중에서 60% 이상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쉽게 변하나요? 아니죠. 쉽게 체온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 장력 보겠습니다. 표면 장력. 여러분, 같은 부피를 갖는 입체 도형 중에서 표면적이 제일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입체 도형, 뭐 정육면체, 직육면체, 뭐 원뿔, 원기둥, 뭐 이런 것 중에서 표면적이 제일 작은 것은 구예요, 구. 구가 가장 표면적이 작습니다. 구가 표면적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방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구 형태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 물방울이 이런 구 형태를 이룬다는 것은 물방울이 구형을 나타낸다는 건 물방울은 표면적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성을 표면 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은 표면 장력이 물방울이 동그랗게 된다는 얘기는 표면 장력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표면 장력이 크다. 근데 표면 장력이 왜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물 분자인 경우에는 표면에 있어요. 물 딱 표면에. 표면에 있는 분자는 옆에 분자랑 상호작용이 서로 잡아 당겨요. 당기는데 위쪽으로는 못 당기고 옆으로 당겨지고 아래쪽으로 당겨지고, 옆으로 당겨지는 것은 서로 합력이 0이 되는데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녀석들은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냐면 안쪽으로
안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 안에 들어있는 이 물 분자인 경우에는 사방팔방으로 서로 막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합력이 0이 되는 상황이에요. 얘는 합력이 0, 얘는 안쪽으로 잡아당겨져.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에 있는 거는 따로 힘을 안 받지만 바깥쪽에 있는 물 분자들은 안쪽으로 계속 힘을 받아요. 표면에 있는 녀석들은 자꾸 안쪽으로 당겨지다 보니까 표면이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표면 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는 내부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하면서 자꾸 내부로 당겨지면서 표면적이 최소화하게 되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 물이 표면 장력이 다른 액체에 비해서 커서 더욱 동그란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동그랗게 나타나는 것은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